시작해도 될까요? 예, 클린선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제1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3차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이재명 후보 가족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다시금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출범을 알리며 강조했듯이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검증은 국민의 알 권리이자 헌법적 책무입니다. 이는 민주당 역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만으로도 할 말이 많다며 아들 문제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검증 요구는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음란물 유포 등 실정법 위반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과 공적 책임을 고려할 때 가족의 비위 문제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핵심 검증 대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8건의 사건,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에 계류 중이며 이미 정가사범입니다. 기존의 수많은 비위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거북선 개발 특혜 의혹 등 새로운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배우자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이동호 씨는 불법 도박과 음란물 유포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직계가족 4명 중 3명이 범죄 전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온 가족이 범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 조사단은 이재명 가족 비리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릴 것입니다. 앞으로 매일 회의를 열고 관련 제보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해 대통령 후보 가족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 모두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 이동훈 씨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707회에 걸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2억 3천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합니다. 이번 대선 후보 재산 공개 과정에서 아들의 재산이 뭐 390만 원 정도로 이제 신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소위 5년 이상, 5, 6년 전에 과연 아들이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707회에 걸친 그 소위 도박 자금 입금 과정에서 특이한 날, 이제 가장 많은 자금을 입금한 날이 제가 또 보기에는 2021년 11월 3일입니다. 아침 8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22시 42분까지 9차례에 걸쳐서 1115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을 합니다. 30대 또는 91년, 92년생이시니까 30대라고 봐도 되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이 과연 하루에 1115만 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할 정도의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결국은 그거는 누군가로부터 정려를 받았거나 아니면 불법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상조사단에서는 오늘 오후에 국세청에 이 조세 포탈과 관련한 조세 범칙 사건 조사 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을 할 겁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에다가 이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조세 포탈 사건의 경우에는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조세 포탈 혐의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세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이
자금 조성 과정에서 이 조세 포탈 등이 정여세 포탈 등이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라고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또 특별히 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가지 뭐 요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마구 써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이 허위 조작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등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일반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기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아들의 재산을 누락했다. 또는 선거 때 그렇게 누락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2억 3천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계좌에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누락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허위사실 공표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가 그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조사가 돼야 이전 선거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공소시효는 지난 부분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법리 검토를 추가로 해서 행사 고발 여부를 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도박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음란 댓글 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진상 조사할 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 음란 댓글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검찰의 약식 공소장을 보셨겠지만은 그 당시에 뭐 15건인가 몇 건에 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소가 된 게 4건이거든요. 네, 기소가 돼서 4건이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음란물 유포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추가로도 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는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억 3천 정도 구역식할 때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한 거는 따로 조사를 안 했다고 알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검찰이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면 정여 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검찰이 그걸 하겠죠. 국세청에다가 고발 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걸 했을 텐데 그런 자금 출처 조사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시 사건 이제 이 사건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고발된 사건은 불법 도박 그리고 도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제 소위 음란물 유포에 대한 그런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조세 포탈 사건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그런 따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